안녕하세요. 오늘 가나다 밥상 진행을 맡은 지슬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수업은 마음으로 짓는 사찰 음식이라는 주제 아래 가지 소박이 그리고 노각제피, 된장 냉국을 준비했습니다. 강사님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경훈 스님입니다. 스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스님, 어제가 말복이라고 하던데 네. 오늘 확실히 좀 시원해질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쵸? 네네. 올 여름 정말 더웠는데 오늘은 또 하나의 절기 백중과 관련된 식재료가 있다고 하셨어요. 네네, 맞아요. 어떤 식재료일까요? 여기 보이는 가지가 그러는데 옛날에 백중이라고 하면은 부처님 제세시에 이렇게 이제 그 조상님을 위해서 이렇게功德을 짓는 그런 행사이긴 한데 그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면은 이런 많은 그 과일이든지 또 나물이든지 뭐 많은 걸 차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걸 차리기가 옛날에는 어른 스님들이 많이 힘드셨어요. 그런 재료도 많이 없고 과일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지의 껍질을 벗기면 흰 가지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100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가지나물 하나만으로도 100가지를 의미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옛날 어른 스님들께서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까지 굉장히 정성스럽게 또 이 음식을 차리고 과일을 오르고 해서 조상님들께 그렇게 기도를 했던 그런 절기에 있었던 나물입니다. 네. 그렇게 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가지와 노각이 주요 메인 식재료인데 네네네. 요리 한번 바로 보여주실까요? 네네. 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훈 스님입니다. 저는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찰음식 교육관 향적세계에서 사찰음식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방금 우리 지슬기 스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가지에 대한 에피소드는 그냥 그만큼 정성을 들이고 또 많은 마음을 담은 그런 음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름철 오늘 또 특별히 이렇게 서울 쪽은 비가 내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는 길에는 굉장히 이렇게 좀 선선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여름에 이 주 재료가 보면은 오이라든지 상추, 가지, 호박 이런 게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오늘은 주 재료가 이 가지하고 노각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해 드시는 음식에서 조금 벗어날 수도 있고 좀 창의적인 그런 음식을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먼저 가지를 보면은 가지는 사실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뿌리까지. 이 가지의 이 열매는 나물을 해먹기도, 쪄서 먹기도 하고, 구워서 먹기도 하고, 튀겨서 먹기도 하고, 다양하게 먹을 수도 있고, 이 꼭지 부분, 지금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산 거다 보니까 꼭지가 떨어졌는데, 이 꼭지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입 안에 염증이라든지 이빨이 아프다든지 그때 소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약성이 강한 거로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밭에서 키운 가지 같은 경우는 여기 가시가 많이 있어요. 가시가 많이 있는데 이 가시가 그만큼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가시를 뾰족뾰족 이렇게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굉장히 강한 독이 약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것처럼 여기 굉장히 좋은 약 성분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 진통을 아픈 거를 조금 삭혀줄 수 있는 그런 소염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옛날 어른 스님들은 이거를 말려가지고 볶아서 차로 드시기도 하고 아니면 좀 많이 아프다 그러면 좀 진하게 태우듯이 이렇게 해서 물에 가글을 하는 거예요. 가글 해가지고 염증을 줄이기도 하고 통증을 줄이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썼던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나 줄기도 다 이렇게 쓴다고 했는데 옛날에 제가 이거 손질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저희 어릴 때는 굉장히 추웠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겨울에 동상이 안 걸린 친구들이 없었어요. 손이든 어디든. 근데 이제 그 동상이 걸렸을 때 그 가지 줄기하고 뿌리를 가을에 갈무리를 해놨던 거 말린 거를
이런 들통에 삶아가지고 동상 걸린 손을 이렇게 담갔다가 뺐다가 담갔다가 뺐다가 동상 치료로 많이 썼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보니까.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뭐 가지에 이 보라색 안토시아닌이 어떻고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것보다 옛날에는 또 이거를 치료약으로도 굉장히 많이 활용했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책에 보니까 또 그런 내용도 적혀져 있더라고요. 자, 그 가지 소박이 하기 전에 이거는 살짝 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찜기에 한번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당하게 썰어주시면 좋은데 소박이를 할 때는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뚱뚱한 것보다는 이렇게 위아래가 좀 가지런한 게 소박이를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크기로 썰고 그다음에 칼집을 이렇게 내주시면 돼요. 소박이라고 하면은 양념, 소를 집어넣는 그런 김치 종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도 간장이나 뭐 매실청이나 뭐 소금이나 이런 다양한 거 이용해서 양념을 만들 거지만 요 속에 양념을 집어넣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물이 끓는데 여기에 찔 때 여러분들이 우리 가지 찔 때 보면은 이거 보라색 물이 많이 배어져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를 조금 방지할 수 있는 게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어주시면 좋아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다가 소금을 한 꼬집 정도 넣어주시고 미리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요. 여기에 가지를 좀 찌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는 나물 하듯이 이렇게 푹 뭉근하게 찔 게 아니라 한 5분 정도 이렇게 가볍게 쪄서 살짝 익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서 한번 쪄내가지고 식혀야 쏙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쏙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즘 이제 이 파프리카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파프리카를 채를 좀 곱게 써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팁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 참외예요. 이게 쏙 재료에 참외를 넣는 게 조금 신기할 수도 있는데 참외뿐만 아니라 수박. 우리가 수박을 먹고 나면은 수박의 그 하얀 부분 있잖아요. 그 하얀 부분을 이렇게 잘 갈무리를 해서 소금을 밑간을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그거를 채를 썰어 가지고 같이 넣으셔도 좋고 또 우리가 이제 제일 그 과육이 아까운 게 수박 다음으로 어찌 보면 수박보다 더 많이 메론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과육이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위에 굉장히 부드러운 면만 많이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메론의 부드러운 그 과육은 드시고 그 말고 좀 딱딱한 부분은 이렇게 소금에 살짝 절여놨다가 채를 썰어서 같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료 손질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게 속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조금은 좀 곱게 썰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곱게. 곱게 썰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외 같은 경우는 두께가 있으니까 그거는 채를 썰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재료가 또 어떻게 보면은 냉장고에 있는 짜투리 채소를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소박이의 어쩌면 맛을 한층 올릴 수 있는 게 사실은 이 깻잎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깻잎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깻잎은 꼭 좀 넣어주시면 가지 소박이의 맛을 충분히 이렇게 많이 크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식재료인 것 같아요. 요거는 꼭지를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자, 너무 길면은 또 그거 하니까 또 이렇게 한 2등분이나 3등분 정도 해 놓으시고요. 여기서
너무 가늘지 않게 이렇게 채썰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자, 가지 한번 볼게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참외를 지금 채를 쓸 건데요. 참외를 이렇게 곱게 썰어가지고, 지금 이게 두께가 너무 두꺼우니까, 이게 폭이 너무 두꺼우니까 요거를 한두 번 자르도록 할게요. 만약에 혹시 집에 뭐 수박이 있다거나 이러면은 참외 굳이 안 넣어줘도 되니까 수박 하얀 부분, 그리고 너무 이제 우리 과육 있는 빨간 부분을 너무 많이 이렇게 안 긁으셔도 돼요. 살짝 핑크빛 수박 과육이 있더라도 상관없으니까 그거 조금 있어도 되니까 그걸로 해서 이렇게 채 썰어 가지고 같이 한번 넣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깻잎하고 다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를 남겨둔 거는 나중에 만약 시간이 오늘 알려드리는 이 재료가 뭐 시간이 충분하면은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응용해서 알려드리는 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 자, 요거 양념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또 이제 여러분께 제가 또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집에서 그 적혀져 있는 레시피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고춧가루만 적혀져 있죠. 그렇게 보면은. 근데 고춧가루 말고 이거는 뭐냐면은 그 마른 고추 있죠. 마른 고추를 물에 불려가지고 갈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맛이 있냐면은 그냥 고춧가루가 약간 텁텁한 맛이 있다면 이건 조금 시원한 매운맛?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이 적어가지고 그라인더에 좀 작은 그라인더에 갈아도 괜찮고, 이렇게 이제 좀 충분히 풀렸으면은 도락 같은데 이렇게 비비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요 양념하고 간장하고 한번 양념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 양이면은 간장 한 2스푼 정도 넣으시는데, 왜 2스푼을 넣냐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가 양념이 전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가 양념이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양념이 안 돼 있는 거를 우리가 이 속 재료에서 양념이 다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이 생각보다 이거를 우리가 먹었을 때는 간이 조금 짭조름하다 이런 정도로 간을 해주셔야 맞아요. 아시죠? 여러분들 나물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나물에서 나오는 그 물이라든지 수분을 우리가 꼭 짜기는 하지만 그게 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간을 스며들 수 있는 그 간이 같이 섞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간이 조금 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고춧가루도 조금 넣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마른 고추를 갈은 거를 조금 넣고요. 그다음에 고춧가루도 조금 넣고, 자, 매실청, 그다음에 깨는 조금 부숴서 넣어주시기도 하고 통깨도 조금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사실 깨가 소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장갑을 끼고 하는 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조금 그랬는데 장갑을 끼고, 자, 이 양념을 잘 이렇게 버무리시면 돼요. 버무리시면 되는데,
우리가 소박이라고 하면은 이게 김치 종류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인 게 오이 소박이가 있는데 그 오이 소박이처럼 이것도 이제 김치로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김치 양념처럼. 근데 이게 사실 겉절이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속을 잘 준비해가지고 간을 좀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고춧가루는 더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고추 갈은 거나 자, 여기 간이 되면 이렇게 살짝 가지가 식을 동안 잠깐 준비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가 식으면 그때 제가 속을 집어넣을 거예요. 속을 집어넣을 거니까 잠깐 식는 동안 기다렸다가 지금 노각 그 제피 된장 냉국을 들어갈 건데 여러분 노각 이거 잘 아시죠? 지금 제가 반은 미리 잘라가지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묻힐 거를 제가 따로 준비를 해놨어요. 자, 이 노각은 지금 여러분들이 밖에서 사실 때 보면은 여기에 굉장히 메론 껍질처럼 굉장히 네트 그림, 그러니까 그물 같은 그런 게 이렇게 많이 크랙이 가 있는 그리고 굉장히 노란 그런 노각이 많은데 사실 노각은 그렇게 굉장히 노랗거나 큰 거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조금 더 익었다고 보시면 돼요. 좀 과하게 익어가지고 맛이 지금 이렇게 살짝 푸른빛이 도는 노랗지만 푸른빛이 살짝 도는 이런 노각하고 이 식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각을 사실 때는 너무 크고 너무 노랗고 이런 걸 사시는 것보다는 살짝 푸른기가 돌고 또 이렇게 만졌을 때 좀 굉장히 탄력이 있는 짱짱한 거를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 노각을 큰 걸 가져와서 이제 이 재료를 안내를 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큰 노각을 사면 여러분들은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큰 재료를 사가지고 이걸 어떻게 먹지?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나면은 나머지는 어쩌면 버릴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부담이 됐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껍질을 잘 까고 나서 속을 이렇게 파주시면 돼요. 자, 속을 이렇게 파주시고 지금 속을 이렇게 파고 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된장하고 다시마 식초에다가 조금 재어 놓을 거거든요. 그거 먼저 해놓고 다른 제피라든지 다른 부재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노각은 제가 어떤 거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거는 요렇게 이제 요거는 반달 썰기로 해가지고 또 제 냉국은 요렇게 준비를 해볼게요. 너무 가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면 된장도 염분이 간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절여지면서 굉장히 이렇게 이제 쫀득 수분이 빠지면서 쫀득하게 되긴 하는데 너무 가늘어 버리면은 또 너무 숨이 죽어가지고 또 그 고요한 좀 시원하면서 이렇게 씹을 때 그 식감이 좀 줄어드니까 조금 통통한 두께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요 정도 하시고요. 자, 제가 반만 하고 반은 이렇게 놔두는 이유가 우리가 노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께가 두껍잖아요. 이렇게 두께가 두꺼우니까 이거를 반으로 이렇게 자르고 또 반을 자르고 또 여기를 이렇게 반 자르면은 이 두께가 나눠지거든요. 근데 요거를 가지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노각을 먹고 싶은 대로 무쳐 먹고 아니면은 냉국을 해 먹고 나서 큰 노각을 손질을 해서 요렇게 이제 굵은 채를 쓰는 거예요. 굵은 채를 썰어 가지고 소금을 살살 뿌려 가지고 통에다가 담아 놓으면은
드시고 싶을 때 이게 사실 보관이 한 일주일 넘게 가거든요. 일주일 정도 잡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소금에 절여 놓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드시고 싶을 때 꺼내가지고 그만큼을 이렇게 한번 소금기가 있으니까 한번 헹구든지 해가지고 수분을 꼭 짜가지고 무쳐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썰어서 통에다가 소금 솔솔 뿌려가지고 놔두시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이거 끝까지 다 드실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된장이에요. 된장인데 이게 이제 된장을 오늘은 사실 풀을 쓰는 거는 이제 없어요. 이게 가지를 찌는 거 말고는 풀 쓰는 게 없는데 이게 여름에는 사실 음식 하시는 분들이 불 안 쓰고 요리하는 게 굉장히 진짜 신박하거든요. 너무 더운데 불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불 안 쓰고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거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생된장이에요. 그러니까 장독에서 어제 퍼온 거예요, 제가. 이 된장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지금 한 스푼 크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다시마 식초인데 이 다시마 식초는 어떻게 담그냐면은 우리 다시마 깨끗한 거 좋은 거 손질을 해가지고 우리 그 현미식초 있죠. 현미식초에다가 설탕을 어느 정도 이제 뭐 당이 있다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당을 단 거를 좀 줄이셔야 되는 분들은 좀 줄이시고 그 설탕을 녹여가지고 거기다 다시마를 담가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시마의 그 감칠맛이라든지 굉장히 그 좋은 성분이 우러나가지고 식초 하나만 거기다 설탕이 들어간 다시마 식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뭐 초고추장을 한다든지 이럴 때 식초 넣을 때 설탕을 일부러 안 넣으셔도 돼요. 굉장히 감칠맛 있는 다시마 식초가 되니까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요거를 한번 이렇게 재어 놓는 거예요. 된장하고 다시마 식초하고 이렇게 이제 재가지고 잠시 기다리게 이렇게 해놓으면 되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제일 중요한 주인공은 뭐냐면은 생된장이 주인공이긴 해요. 노각하고. 근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이게 이파리가 뭐냐면은 제피하고 산초나무를 잘라왔어요. 이게 이제 사실 저도 이 영상을 보기는 보지만 이게 정확하게 안 보여서 좀 아쉬운 거는 있는데 보시면 어렴풋이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피잎이고요. 요거는 산초잎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이거 보면은 제피잎하고 산초하고 살짝 느낌이 다른 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 자, 이 산초잎은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산초 장아찌라고 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이거는 뭐냐면은 이 제피의 열매거든요. 근데 산초는 열매가 맺어져 있는 거를 제가 못 봐가지고 못 끊어왔는데 그거 두 개를 보여드리면 똑같은 열매예요. 생긴 거는 똑같아. 우리가 산초나 제피나 이파리도 비슷하지만 열매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은 제피잎은 가시가 이렇게 둘이가 이렇게 이 줄기를 기준으로 마주 나는 거면은 산초는 이렇게 나요. 오거치게. 그렇게 구분하셔도 되고 또 향이 약간 미묘하게 차이가 나요. 오늘은 이제 제피를 쓰는데 제피를 쓰는 이유는 이게 이제 제피는 이파리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 거고 산초 같은 경우는 이파리는 안 먹어요. 안 먹고 열매만 먹거든요. 근데 요거는 장아찌를 주로 담그고 그리고 또 그 열매가 익어서 씨가 부러지면 그 씨만 새카만 씨만 모아가지고 산초 기름을 짜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름으로 쓰기도 하고 그 산초 기름 굉장히 귀하고 가격도 좀 비싸요. 비싼데 뭐 그거는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스님들이 산초 기름에 두부를 구워서 많이 드셨거든요. 근데 지금 요 제피 같은 경우는 이파리도 다 먹고 또 요렇게 여러분들이 그 추어탕 지금 이제 사찰 음식 안내하면서 추어탕 말씀드리긴 좀 그랬는데 추어탕을 드실 때 이렇게 향나는 산초가루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 가루가 요 제피의 요
지금 여기 익은 게 안 보이실 건데 보면은 여기 제가 익은 게 좀 있어가지고 따왔거든요. 이렇게 빨갛게 익어가요. 그러면은 이 빨간 게 익어가지고 또 벌어지면 안에 씨가 보일 정도로 익으면은 그거를 따서 말려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그 가루를 음식에 양념으로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제피 그 탕 같은 거 끓일 때 비린내 같은 거 잡을 때 쓰기도 하고 또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여름에 열무김치 같은 거 담글 때 김치 담글 때 이 가루를 조금 넣어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입맛 식욕도 돋굴 수 있고 좋은 거니까 요거는 또 굉장히 살균 효과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재료가 다 생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저 노각도 센 거, 된장도 센 거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생수도 생수를 그냥 부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 제피잎을 조금 다져서 넣으면은 일석이조로 또 살균 효과도 있고 또 굉장히 또 식욕도 돋굴 수 있는 그런 식재료였기 때문에 제가 어제 뒷산에 가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끊어와 봤던 것 같아요. 자, 그 제피하고 산초의 구분은 확실하진 않아도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그렇게 하고 요거는 지금 제가 이제 잠깐 절여지는 동안 요 속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가 절여놨던 이 양념들이 있어요. 이 양념들에다가 이 가지가 지금 이렇게 너무 물렁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잘 쪄졌거든요. 여기에다가 가지 소박이 오이 소박이 하듯이 이렇게 속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너무 뜨거울 때 하시지 마시고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 이 재료가 다 생 겉절이처럼 이렇게 지어진 거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상태 하면은 이 파프리카나 또 참외나 깻잎이 이렇게 익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한 김 식혀가지고 이렇게 담아주시면 되고 이거 담았다고 바로 접시에 내지 마시고요. 살짝 이게 양념이 가지 이 속에 배일 수 있도록 시간을 잠깐 두었다가 또 내기 전에 접시에 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이거는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고 쉬운데 지금 이거 장점이 뭐냐면은 사실 이거 가지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사실 요렇게 겉절이처럼 이렇게 묻혀서만 해가지고 우리가 서양 이름으로 말하면은 샐러드처럼 그냥 그렇게 드셔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요 재료를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옆에 따로 놓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쑥을 넣어주시고요. 지금 제가 이거를 가지 하나를 그 남는 거를 가지고 제가 또 뭐 하나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그거는 좀 말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가지를 이렇게 길다랗게 길이대로 포를 뜨시면 돼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 그거는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포를 떠가지고 그 포 뜬 거를 살짝 구워주시면 돼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맛이 보이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자, 요건 좀 내려놓고 자,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요렇게 요 길이대로 요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썰어가지고 기름에 살짝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가지고 그러면 이게 나른하게 이렇게 잘 휘어지잖아요. 그러면 요 우리 양념 해놨던 거를 여기에 돌돌돌 말아주시면 돼요. 어떤 음식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오늘 시간이 조금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요걸 보여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요렇게 길게 썰어가지고 그 기름을 살짝만 두르더니 기름 안 두르셔도 돼요. 이렇게 굉장히 그냥 편한
깔끔하게 드시고 싶으면은 그냥 불에 노릇하게 앞뒤로 구워가지고 살짝 한 김 식은 상태에서 요 양념을 쏙을 넣어가지고 돌돌돌 말아내셔도 굉장히 이쁘기도 하고 먹기도 굉장히 깔끔한 그런 소박이 내지는 그런 음식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요 하나는 완성이 됐고 제가 조금 있다가 완성 접시 담기로 하고요. 자, 요거는 지금 우리가 된장을 생으로 먹는다는 거는 알면서 사실 실천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된장을 생으로 먹었을 때 우리가 된장찌개 오래 끓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된장을 거의 막바지에 풀어라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제 된장을 끓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거를 지켜내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생으로 먹는 그런 냉국 같은 경우 여름에는 시원하게 드시기도 하고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옛날에 어른 스님들이 이런 음식을 해 드셨던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아까 많이 설명드렸던 제피 같은 경우는 이 잎이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균 효과도 있고 또 이 독특한 향 때문에 굉장히 매력이 있는 그런 냉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도시나 이런 데서는 사실 구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살짝 저 밑에 지리산이라든지 아니면 저 남도 쪽에 사실은 경상도 쪽에서 이거 제피나 산초를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 이 한 충청도권까지는 아마 제피나무가 이렇게 좀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니까 제피나무가 뭐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제피 같은 경우는 봄에는 구할 수 있어요. 워낙 그 길러서 많이 판매를 하니까 그런 거 해놨다가 지금은 생잎을 제가 준비를 해왔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를 생잎을 드실 때는 드시고 이거를 말려가지고 이렇게 잎을 따가지고 말려가지고 사시사철 드셔도 돼요. 요거를 말려가지고 전 부칠 때도 좀 다져서 넣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강정 같은 거 그러니까 뭐 견과류 강정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거 넣어가지고 하시면 굉장히 독특한 그런 강정 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제피나 산초에 대해서 들으신 거를 잘 응용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되게 보면은 뭐 매실청을 넣기도 하고 설탕을 넣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넣으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마 식초에 설탕이 조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탕은 뭐 빼셔도 되고 그리고 뭐 저기 우리가 여름 냉국이라 하면 새콤달콤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마 식초 말고도 매실청을 조금 넣어도 되고 내가 신맛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면 그냥 일반 식초를 살짝 넣으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 이렇게 조금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깨도 좀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넣으면 굉장히 강해요. 제피가.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다져가지고 그러면 다지게 되면은 그 사이로 향이 좀 많이 배어져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서 자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생수를 부으시는 거예요. 자, 생수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요걸 냉국으로 이렇게 드시는 건데 저는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제가 완성 접시에 또 담으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노각 이거를 된장에 절인 거를 떠 먹을 때 요 제피 잎이 하나씩 입속에 들어오면서 그 향이 향긋한 향이 이렇게 톡톡 터지는 게 굉장히 좋으니까 이렇게 아주 간단한 레시피지만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고 또 여러분들이 제피잎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은 제피잎 대신에 깻잎을 조금 이렇게 다져서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제 생된장 냉국을 해 드시는 거니까 깻잎 같은 거 넣으시든지 그렇게 대체로 그렇게 해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거 노각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제가 양념이 시간이 좀 빠듯하긴 한데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해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노각 먼저 절여놨었거든요. 먼저 절여놨었는데 이 절여놓은 거를 물기를 꼭 짜라가지고 이렇게 짜고 나면은 여기에 우리가 아까 소금간으로 미리 해놨거든요. 제가 이렇게 길이감 있게 설명을 드리는 거, 우리 아까 여기 반달로 쓰는 거는 일반적으로 썰어보는 건데 이렇게 길이감으로 절여놨을 때는 이렇게 절여놨을 때는 굉장히 드실 때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재밌는 식감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는 고추장 이렇게 한 스푼 넣으시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 조금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깨 조금 넣으시고 금방 드실 때는 취향에 따라서 이제 참기름 이런 거 넣으셔도 되고 근데 아니면 여기에 뭐 간장 같은 거 조금 있었는데 이렇게 간장 같은 거 조금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무쳐 드시면 돼요. 그리고 어릴 때나 아니면 옛날에 많이 드셔보셨던 건데 이게 이제 반달로 썰었을 때랑 이렇게 길이감 있게 썰었을 때랑 굉장히 이제 식감이 다르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제피잎을 이렇게 넣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같이 무치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음식은 다 완성이 됐는데 완성 접시 한번 담아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지 소박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담아서 주시고요. 저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상태의 음식을 하다 보면은 좀 아름답지 못해서 담을 때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담아보고요. 자, 여기 노각 제피 된장 냉국 같은 경우는 보기는 그렇게 맛있어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생된장에다가 이렇게 막 해놓으면은 뭐 보기는 그렇게 맛있어 보이진 않는데 이거를 떠서 드셨을 때 아, 이게 제피 향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좋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자, 요거는 접시를 여기다 그냥 살짝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놓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가지 소박이하고 그 노각 제피 된장 냉국 그다음에 노각 무침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노각을 많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사실 보관이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기 전에 한번 무쳐 드시고 나면은 다음 날도 또 무쳐 드시고 싶을 정도로 식감이 굉장히 좋으니까 큰 노각 잘 사셔가지고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지 소박이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절이처럼 김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주 편하게 아주 이게 네 간장은 조선간장 맞아요. 네네. 뭐 다른 거 궁금하신 거는 뭐 있으셔요? 없으셔요?
그러면은 이걸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네. 원래 두 가지 음식 보여주시는 거였는데 오늘 되게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막 이것도 보여주고 싶고 저것도 더 보여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 되게 향긋한 냄새가 나요. 네네네. 아무래도 아까 전에 참외 달달한 향이 묻힐 때 되게 퍼져 나오는 느낌이에요. 네네네. 그렇죠. 네, 정말 요새 그 특히나 참외도 많이 먹지만 요새 아직 수박이 한창 털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수박에 버리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박도 그렇고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메론 같은 거. 네. 정말 저희들도 메론을 다 먹지만 위에 부드러운 과육만 드시고 밑에 조금 딱딱한 부분은 안 드시는데 그거를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소금을 살살 뿌려서 절여 놓은 상태로 채를 썰어서 살짝 볶아서 들깨가루 같은 거 조금 넣어가지고 드셔도 굉장히 좋은 그런 음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거는 내가 지혜가 늘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 그 불가에서 하는 말이 밥을 지으면 공덕을 짓는다 그러고 또 이렇게 반찬 대중스님들을 위해서 찬을 만드는 소임을 살면은 지혜가 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각 냉국도 만들지만 이렇게 무침도 만들고 또 가지도 저렇게 쪄서 하기도 하지만 구워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지혜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는 분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아, 스님, 좋은 강의 잘 들었다고 감사하다고 남겨주셨네요.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기 간장 아까 조선간장 말씀드렸는데 거의 스님들은 전통 재래간장 집에서 담그는 간장을 주로 쓰시고 판매 시판하는 진간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집에서 만든 재래간장이 뭐 5년, 10년 이렇게 묵다 보면은 밖에서 판매하는 간장보다 더 달고 깔끔하고 맛있는 짠맛이 있기 때문에 간장을 굉장히 좀 아껴주셨으면 또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또 올 겨울 내년 봄에 한번 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확실히 다르죠, 맛이. 네네. 아, 색다른 향신료가 더해진 사찰 음식 기대된다고. 네네네. 저도 사실 그 제피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소금에 그렇게 넣어서 먹으면서도 이게 어디에서 왔나 잘 몰랐던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 네, 잘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유익했어요. 아, 이 도움이 되셨다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네, 제가 사실 이렇게 이제 그 가나다 밥상에 이렇게 좀 음식을 소개를 해주세요 하고 왔을 때 사실 스님들이 드시는 거를 떠나가지고 우리 전통적으로 먹던 음식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피도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좋은 식재료를 안내해드리는 것도 굉장히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또 잘 받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네, 다시마 식초 제가 설명드린 레시피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제가 해본 걸로는 이제 제가 배울 때는 식초 1, 설탕 1 충분히 녹여서 다시마를 넣는 걸로 배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달아요. 그러니까 식초 1에 그 단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설탕을 한 70% 정도 이렇게 80% 정도 넣으시고 뭐 좀 단 거를 조금 조절하셔야 된다 이러면 한 50%나 60% 정도를 식초 양에 그걸 넣으셔가지고 충분히 녹여가지고 다시마를 넣으시면 좋아요. 다시마는 그 통 비율해서 넣으실 수 있는 만큼 적당하게 넣으셔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숙성시키고 그걸 따라서 버리는 게 아니고 그거를 따라서 필요한 만큼 쓰시고 그 다시마 담겨진 채로 그대로 놔두셔요. 통에 유리통이나 이런 데 그대로 놔두시고 그리고 그거를 이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이러면은 그 다시마가 사실 녹아서 식초나 설탕이 녹아서 이렇게 흐물흐물해질 정도로 오랫도록 놔두면 그게 어떤 맛을 상상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그 서양에서 온 발사믹 식초 있죠. 발사믹 식초 맛과 비슷할 정도로 그게 한 뭐 10년씩 이렇게 놔두게 되면은 그 다시마 식초의 그 달콤하면서 새콤한 맛이 굉장히 서양 식초를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건강한 맛을 이렇게 둘 수 있어요.
네. 다시마가 워낙 감칠맛이 많이 그렇죠. 맞아요. 그런가 봐요. 서울이라 제피 구하기가 어려워서 아쉽네요. 네, 저기 제피는 사실은 그 봄철에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름 끝 무렵인데 봄철에 인터넷 같은 데나 아니면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제피잎을 판매를 해요. 지리산 쪽에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제피잎을 이렇게 깨끗이 손질을 해서 이렇게 훑으면 돼요. 이렇게 훑어가지고 이거를 훑어도 되고, 어린 잎 같은 경우는 이 잎채로 통으로, 요 잎 통째로 해가지고 고추장 장아찌도 담그고, 간장 장아찌도 담그고, 그리고 또 뭐죠? 거기 저 같은 경우는 된장에도 이렇게 박아놨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봄에는 그걸로 즐기시고, 양이 너무 많으면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요 잎을 그대로 그늘에서 말리세요. 말려가지고 된장찌개 같은 데도 떠들어갖고 넣어보시기도 하고, 이렇게 냉국도 끓여보고, 그 다음에 다른 전 부칠 때 있죠. 전 부칠 때 요거 다져갖고 넣으면 굉장히 향긋한 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정말 갔다 온 제피 네. 향이 자꾸 느껴져서 그렇죠. 향이 너무 좋아요. 네네.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이 접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네. 저희 마지막으로 과일 껍질 활용 너무 좋은 팁이라고 감사하다고 네,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봄철을 기억해야겠다. 네. 네. 저희 그러면 가나다 합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희 오늘 진행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도조사 저기 채팅창에 남겨드렸으니까 꼭 제출해주시면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자 하니까요. 꼭 제출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수업 있어요. 네, 그날 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가나다 합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